8장 장수. 나이란 다름 아닌 기회다. 젊음과 다름없지만 다른 옷을 입은, 그리고 저녁에 황혼이 시들면 하늘은 빛나는 별들로 가득하네. 나는 낮에는 보이지 않는 엉별로. 70이면 아직도 어린 나이지. 80이면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고, 90세에 천국에서 누군가 초대하려 들면 그에게 말해줘. 그냥 가시오. 그리고 내 100세가 되면 다시 와요 라고. 일본 오키나와 책임구절.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태어난 지 16,931일이 되었다. 나의 예상 수명일은 1,003만일. 그러나 잘 가늠해보면 나는 앞날이 살 날이 13,805일이 남은 셈이다. 좀 더 일상적으로 표기법으로 말하자면 나는 현재 46세, 그리고 84세까지 잘 살거라 예상되면 38년의 정도의 수명이 남은 거다. 하지만 이를 날짜로 세는 것이 왠지 더 촉박한 느낌이다. 한번 시도해보라. 여태껏 산 날짜를 계산해보는 거다. 나 비슷하게 느꼈다면 아마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르르 흩어지는 기분일 것이다. 마법사사. 남은 날들을 좀 더 소중히 살아가야겠는 걸 하고 생각하게 될 거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이 기분은 곧 지나가니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던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실 카르페 디엠의 정신으로 성갑하게 사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끊임없이 매일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노력이겠는가. 사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원했던 것은 끝없는 나날에 대한 약속일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시간을 낭비하고 또 쓸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사실 아주 긴 시간은 필요 없다. 영상을 원하지도 않는다. 단지 내게 예정된 3730일보다 여기보다 살짝만 길었으면 한다. 그리고 건강한 나날들이 바랄 뿐이다. 엘리자베스 러버는 이미 37,161일을 살아오신 분이다. 저 현재로 100일새로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하지만 사실 100세까지 장수하는 이들은 점점 문해지는 추세다. 2000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약 18만 명의 100세 장수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유엔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에는 약 320만 명의 100세 장수인들이 존재할 예정이다. 예상 수명도 수십 년째 점점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내 딸은 나보다도 더 예상 수명이 길 예정이다. 약 95세 정도가 될 거다. 이 글을 쓸 점에 그 애는 오전히 1546일밖에 살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33,180일을 더 살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예상 수명이 더 길다. 오늘날에 태어나는 일본 아이는 50% 확률로 107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뭐 일본인들에게 무척 잘된 일이다 하지만은 우리 모두 자국에서 현재 이런 장수가 가능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는 젊음과 활력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노년까지 원하니 말이다.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소들이 바로 그런 목표 하에 일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연구소가 바로 미국 버지니아의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무드셀라 파운데이션이다. 이 연구소의 공공연한 목표는 이제 시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는 신체 나이가 90세일 때 마치 50세처럼 보이고 느낄 것이라고 한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다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노화를 마치 질병 취급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걸릴 유전에 의한 병으로 말이다. 사실 노화는 죽음의 제1의 원인이 아닌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온갖 질병, 저암, 심장병, 치매, 당뇨병 등이 모두 노화라는 한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이니까 어쩌면 노화는 치료 가능한 병인지 모르겠다. 독재 여러분 중에서 앞서 다룬 용기나 가창력에는 관심 없는 이들도 있을 거다. 심지어 지능에도 그다지 말이다. 하지만 모두들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 하는 관심이 있지 않은가? 이 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저변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매우 장수한 몇몇 분들이 만나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뭔지도 살펴보기로 하자. 물론 이런 탐구하는 이들은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니다. 세계 곳곳의 100세 장수인들로부터 비법을 얻고자 하는 연구들이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장수를 누려볼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장수를 누리는 이들을 만나보니 나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 느꼈다. 100세까지 사는 법이나 이를 위한 식단을 밝히는 수백 가지의 책 및 기사들도 밝히지 않는 게 있다는 점이었다. 바로 100세 장수인들은 장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분들은 그저 장수를 한 것뿐이다. 약을 마고 틀어넣거나 칼로리 제한 식단을 지키는 등의 노력은 없었다. 그저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간 것뿐이다.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엘리자베스 러브는 1915년생으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모두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101년하고도 269일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놀랍도록 관리가 잘된 모습이었다. 반지의 제왕 소 건돌프도 빌보에 대해서 그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 러브는 즉시 자신이 어린 장수한 것은 좋은 유전자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집안에 장수를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였다. 그녀의 할머니도 93세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우리 어머니는 세 자매 중에서 막내이셨죠. 84세에 돌아가셨어요. 작은 이모는 93세, 큰 이모는 101세까지 사셨고요. 작은 이모의 아들인 제 사촌은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96세. 분명히 뭔가 있는 듯 했다. 우리도 집안일을 알고 나서 장수가 어느 정도 유전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 느낌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는 꽤 까다로운 일이다. 수명의 유전 가능성에 대한 대정의 이해는 상당 부분 덴마크 쌍둥이 연구에서 비롯된다. 이 연구는 그만큼 오랫동안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앞의 여러 장에서 살펴봤듯이 쌍둥이 연구는 생물학자들이 무엇이 유전에 관한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가늠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자료다.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유전자를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의 반을 공유한다. 게다가 이들 쌍둥이는 거의 같은 환경도 공유하기에 수명과 같은 특성을 탐구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유전과 기타 원인의 영향력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규모가 큰 쌍둥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 논문은 1996년에 발간되었다. 이 논문에서 1870년, 900년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2872쌍에 대해 1990년대 중반까지 추적 연구를 실시했다. 그때쯤에는 거의 모든 쌍둥이들이 사망한 상태였다. 논문 분석에 따르면 수명의 변이를 설명하는 데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에게서 26%, 여성에게서 23%였다. 즉 그다지 큰 수치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 때문에 수명 관련 유전자에 대한 탐색은 한동안 막혀 있었다. 수명과 유전은 큰 상관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생활 습관과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한 듯 했다. 이러한 분위기와 내가 대화를 나눠본 노인학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만연한 것과 같았다. 물론 아무도 유전 외의 요소들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의 덴마크의 쌍둥이 연구 이후에 덴마크 남부 대학교의 공중보건협회 소속 학자인 카레 크리스텐센은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 그는 매우 장수한 이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당시 덴마크 쌍둥이 연구의 데이터는 약간 확장되어 있었다. 1910년생 노인들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연구들은 2502명의 쌍둥이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크리스텐센의 연구팀은 90세에 넘어서까지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이전의 관념보다도 유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증거를 찾았다. 연구팀은 인간 유전학이라는 저널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의 발견은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에 대한 탐색을 지지한다. 특히 노년층에서 말이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탐색이 시작되었다. 이 움직임을 골드러시에 빗대는 것은 너무 과장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수천 년 동안의 사람들은 더 긴 수명을 열망해 왔으니 우리가 아니다. 힌두교 신화에서는 불멸의 생명수를 암리타라고 불렀다. 또 중국에서는 불로장생 영약에 수운이 함유되었다고 믿었다. 현재 사람들이 연구하는 미확인 물질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아포, 이라파마이신, 복수 3A 등의 이름을 지녔다.
이처럼 수면과 관련된 요소를 찾는 것은 과거 신화 속의 불로 장생약을 찾는 것에 비견을 말하지 않은가? 내가 러브 부인의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 그녀의 집은 널찍하고 아파트로 런던에서 25마일 떨어진 필드에 위치. 그녀의 딸은 내게 어머니 원래 처에 고관절을 다쳤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매우 연약한 상태인 줄 알았다. 근데 러브 부인 놀랍게도 선체로 내게 인사를 했다. 게다가 실제 나이에 비해서 20년은 젊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내게 점심 식사 후에 올 것을 당부했었다. 그녀는 매일 마시는 세리주를 마시는 상태였다. 나는 매일 점심 전에 세리주 한 잔을 마신다고. 그래서 저녁 식사 전에는 항상 진과 마티니를 마시지. 수십 년간 그래왔어요. 그제가 말했다. 왠지 모를 반항의 기운이 느껴졌다. 한평생 담배도 피웠지 고초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피웠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그만뒀지요 뭐요. 그녀가 말했다. 의사의 소견 때문은 아니었다. 그저 담배를 포기하기로 한 거였다. 하루에 10가지 정도 피웠지. 그러니까 골토는 아니었어. 어제든 담배를 피웠었고 아직도 술은 마신다오. 근 70년 동안에 매일 담배 10가지씩 피운다니 내게는 많게만 느껴졌다. 게다가 웬만한 의사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담배를 피우면은 노년까지 살기 힘들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경고를 무시해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다. 러브부인도 그런 부류인 듯 싶었다. 잔 갈망도 마찬가지였다. 갈망은 노년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이었다. 그녀는 정장 96년 동안에 담배를 피웠다. 물론 하루에 한두 가지 정도만을 피웠으며 담배의 내용을 제대로 들이마셨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아주 적은 양의 담배로 해로운 게 사실이다. 그러니 갈망은 어딘가 보호장치를 지녔는 게 아닐까. 담배를 피워도 멀쩡하도록 말이다. 갈망은 평생을 남프랑스의 아르 지역에서 살았다. 1997년 사망 당시 그녀는 무려 122세였다고 한다. 그녀는 올리브오일과 초콜릿이 풍부한 식단을 즐겼다. 그녀가 일주일에 1kg에 해당하는 초콜릿을 먹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카드라 소문은 무척 반긴다. 러브인과 2차 세계대전의 대화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당시 켄싱턴 처치 거리에 자리한 아파트에 살았다. 독일의 은퇴공습 때 아파트가 폭파되기 전까지 말이다. 폭발 때문에 창문이 날아갔죠. 그래서 아파트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억울하게도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프리카인이었는데 해군에 입대한 뒤에 해군 본부에서 일했다. 그녀보다도 3살 더 어렸던 남편은 2004년에 작고했다. 우리는 1941년 그이가 휴가를 나왔을 때 결혼했어요. 러브가 말했다. 사실 그들의 계획은 9월에 결혼하는 거였다. 하지만은 당시 약혼자였던 남편이 7일 해외에 파견 나가게 됐다고 말해온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음 토요일에 서둘러서 예식을 치르는 수밖에 없었다. 결혼식 바로 다음 날 남편은 해군을 따라 18개월 동안 해외에 주둔하게 됐다. 남편과의 소통은 우편을 통해서 했죠. 3주마다 편지 한 통씩이라도 받으면 운 좋은 거였어요. 그런 식이 18개월 동안의 소통의 전부였고요. 그녀가 말했다. 어로부도 여성 자원 봉사단에 합류했다. 다행히 전쟁 전에 운전하는 법을 배워서 공습 이후에 집을 잃은 이들에게 구호물자를 배달하는 일이 주어졌다. 군용 트럭을 몰았는데 고번들이 들이 지역이 아주 초토화되었을 때 거기를 갔었지. 식량도 나누고 전쟁이 끝나자 드디어 그녀는 남편과 함께 다시 런던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유럽 전선 기념일에는 버킹엄 궁전 앞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요. 영국 왕실 가족들이 나오는 것도 봤다. 그녀가 말했다. 현재 그녀는 친구는 별로 없다고 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아파도 주변들과 브리지 게임도 하고 그랬었지. 근데 한두 명씩 관두더라고. 그녀는 고운 말을 고쳤다. 아니 솔직히 다 죽었지요. 그래서 게임도 종말을 맞았고 그래서 더 이상 브리지는 안 해요. 그때 그녀의 딸이 참견을 했다. 엄마는 평생 어떤 운동도 안 하셨죠? 그러자 러브 부인은 흡족한 듯이 맞장구를 쳤다. 그런 일에는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였다. 이 반직관적인 사실은 앞으로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다. 즉 100세 이상 장성인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운동을 더 혹은 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 장성인들이 특별히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장수를 목표로 삼은 적도 없다.
뉴욕 소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의 스와프닐 라저 파탁과 동료들은 477명의 매우 장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나는 러브 부인에게 의로우시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베이허 팀의 결론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론이 나왔다. 독일로스 토크 소재 막스 프랑크 인구 통계학 연구소 소장인 제임스 보펠은 예상 수명 기록은 자주 갱신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베이허 팀의 분석의 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니 자한 갈망이 인간 수명의 자연적인 한계에 도달한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많은 연구원들이 사실 그 여부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들은 긍정적인 집단으로서 인간의 건강한 수명 연장을 위해서 길을 찾으러 빠르게 전진할 뿐이다. 인간 수명이란 놀랍도록 복잡한 특성이다. 수명을 그 한계에 도달하도록 연장하는 것은 특별한 관여가 필요한 것이다. 일본 열도 남서쪽에 위치한 오키나와 본섬의 서쪽 해변도로 58번 고속도로를 운전해가면 북쪽의 정글 조원에 다다른다. 산호초가 펼쳐지고 포유류도 있고 풍부한 다양성이 있고 땅거미가 질무렵이면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를 볼 수 있고 독뱀도 서식하고 술에 뱀을 담그는 것은 자극적인 면모로 술을 고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민 이제의 가지오카 마을에서는 무척이나 정정한 89세 80세 노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은 마을의 100세의 노인들에게 젊은이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 80세 노인들은 몇몇 직접 만나봤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키나와 방을 하는 데는 오직 표준 일본어밖에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80대가 아주 진지하게 젊은이라고 불리는 마을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다. 기지오카 마을의 한 100세 5세 노인은 현근아포의 하부 뱀 한 마리를 마주하는 일을 유명세로 타기로 했단다. 그녀는 바지채로 뱀을 짓눌려 죽였다고 한다. 일본은 수년간 꾸준히 세계 장수 기록의 정상을 차지해왔다. 게다가 일본의 모든 마을에서 코세키라는 출생과 사망과 결혼의 등록 제도를 1870년부터 시행해 온 것도 일조했다. 이 코세키 제도의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의 장수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다. 물론 일본도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이 증가해 왔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확실히 일본인들이 갖는 유리한 조건이 있을 법하다. 물론 모든 일본이 다 큰 장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편차가 있을 뿐이 아니라 특히 긴 장수를 누리는 장수의 원상 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명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오키나와다. 그리고 그 오키나와 중에서도 기지오카 마을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오키나와의 서쪽 끝 지역에 사는 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편이다. 이 때문에 이곳의 사람들은 놀라운 수명의 비밀을 캐고자 하는 이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예를 들면 주제는 많은 양의 두와 신선한 야채와 생선 등의 식단이라든가 서로 밀접하고 동조적인 사회 구조 등이었다. 또 전통적인 옷감짝인 패쇼 등을 포함한 생활 방식도 있었다. 오키나와에는 여러 유전학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다른 여러 100세 장수인들의 고향에서 마찬가지로 말이다. 미국의 유일한 블루존인 로마린들은 탐험가이자 작가인 댄부 에튼에 의해서 처음 선정되었다. 부 에튼은 전 세계의 장수촌을 연구하는 도중에서 블루존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립한 장관이다. 여하튼 로마린다의 남성 평균 예상 수명은 88세이고 여성은 89세이다. 이는 미국인의 평균 예상 수명보다도 약 8에서 10년 정도 많은 것이다. 그 장수 비결은 간단하다. 로마린들은 대대적으로 재림파 교도들이 틀을 잡은 곳이기 때문이다. 재림파 교도들은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으며 마을에서는 금연을 요구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도들이 고기도 먹지 않는다. 재림파는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크게 동요한다. 교도들도 정기적으로 교회의 예배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뉴 잉글랜드 100세 장수인 연구회의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로마린드의 사람 시민들은
일반인들에게 여성 수명의 기준치를 제공한다. 즉 일반인도 잘 먹고 양질을 키우려면 그 정도의 수명을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대한 조건이다. 첼시 왕립 병원 건물과 정원은 건축가 크리스토프 렌에 의해서 설계되었으며 웅장하고 기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져 있다. 이곳은 왠지 옥스퍼드 대학을 연상시키는 부유한 분위기로 내부에는 첨단 병원 장비를 옆에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 스타일의 공동 다이닝홀이 자리하고 있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참전 용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몇몇 분은 반짝반짝 빛나는 옷에 단추와 메달이 달린 유명한 주홍색 군복을 입고 있었다. 또 어떤 분은 좀 더 캐주얼한 양털 재킷 차림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첼시 왕립 병원의 문장을 달고 있었다. 1, 2 등급의 근사한 건축물인데다가 엄청나게 비싼 런던 중에서도 가장 비싼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병원은 일반 군인들을 위해 설계된 곳이다. 이곳에 살기 위해서 부자일 필요는 없다. 단지 군인이기만 하면 되는 거다. 만약에 이곳에 거주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군인연금을 병원에 위임하는 서명만 하면 된다. 군인연금은 국방부에 의해서 보조받는 연금이다. 그걸로 절차는 끝이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에 양질의 케어를 받게 된다. 이곳의 평균 수명이 높은 것도 이곳이 주는 안정감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 때문인지도 모른다. 별로 식단에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오키나와의 미역이나 된장국 따위의 슈퍼푸드는 이곳에 없으니 말이다. 게다가 이곳에 있으니 마치 시간을 거슬러가는 느낌이 들었다. 90세 노인학의 연구원들은 성격이 확실히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성격이 그 길로 험프리에서 이탈리아 포로 수용소에 갇힌 신세가 되었는데 그 빌어먹을 포로 수용소에 감금당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 그래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부가풀이 독일군 포로에 한 이야기다. 마치 험프리스는 마치 이탈리아 군복처럼 보이는 그리스 군복을 구해서 입었다. 그리고 수용소 동료 2명을 앞세운 뒤에 감시원에게 이탈리아로 이들을 다른 곳의 포로 수용소로 이동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감시원은 손짓하며 이들을 내보내주었다. 수용소 밖으로 나오자 험프리스와 동료들은 하이킹을 해서 서쪽으로 이동해갔다. 시골 땅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말이다. 그러다가 심장이 멎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다. 독일군의 수송 차량들이 이탈리아 농부 차림인 험프리스 무리들을 지나치게 된 거였다. 마지막 차가 멈춰서자 독일 장교 한 명이 내렸다. 이제 끝장이라고 험프리스는 생각했단다. 포로 수용소 감시원을 속여서 먹는 것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무시무시한 독일 장교를 속이기는 힘들 터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독일 장교는 형편없는 이탈리아로 가장 가까운 강이 어디냐고 물어볼 뿐이었다. 결국 험프리스는 가까스로 이탈리아로 대답을 해줬고 독일군들은 그대로 차를 몰고 가버렸다. 그 뒤에 마침내 험프리스와 동료들은 영국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한 마을에 다다랐고 6조 원의 포상 휴가를 얻기까지 했다. 1944년에 험프리스는 영어 육군 공병대의 낙하산 부대에 합류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네덜란드의 아른흠 지역에 뛰어들었다. 아른흠은 전쟁 말기에 주요 접전지인 한 곳이었다. 하지만은 그는 또 포로 신세가 되었다. 이번에는 그는 도망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그와 같이 도망을 거부한 몇몇 포로들은 거절했다. 너무도 사기가 저하된 탓이었다. 그래도 그는 탈출을 원하는 동료 셋을 가까스로 찾아내었다. 이번에도 그는 마치 고전 전쟁 영화 주인공처럼 행동했다. 창문 틀 주위의 시멘트를 긁어낸 뒤에 빈 곳에 요리 오븐에서 모은 재를 채워넣었다. 감시원이는 지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는 창문 틀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시멘트를 긁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고는 탈출했다. 그와 3명의 동료는 보트를 훔친 뒤 라인강에서 네덜란드의 네이메흔 지역까지 노를 지어갔다. 나는 항상 인생으로 긍정으로 내다봤지. 이렇게 해서 전쟁에 대한
겸손, 갈망의 책, 이런 내용들, 공정보건에 대해서 압축이라는 단어는 장수 연구에서 아주 자주 하는 단어다. 이런 이야기들. 자, 펄스 연구팀원 논문의 극도로 긴 장수는 많은 수의 S&P가 결합된 효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썼다. 블루존이라는 것의 의미가 시들해지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블루존 존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으로 식사를 따라하고 장소들의 생각은 의미가 없어지는 듯 싶었다. 의미. 64에서 95세인 참가자들은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집단은 특별하게 장수를 한 부모들의 자손들이었고, 이들은 부모 중에서 적어도 한 분이 95세 이상 살았던 후손이었다. 두 번째 집단은 평범한 생존을 한 부모들의 자손들이었다. 이들의 부모님은 두 분 다 95세까지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 95세. 이제 바르질라에는 심층 연구를 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병력의 생활 습관의 역사를 살펴본 것이다. 생활 습관에는 물론 식단도 포함되었다. 그 결과 두 집단 간에 섭취하는 식사의 칼로리 및 종류에는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서 과일과 채소 및 곡물 육류의 비율도 비슷했다. 결국 두 집단은 동일한 영양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65%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은 35%가 낮았다. 제 생각에 블루존은 환경적인 섬이라기보다는 유전적인 섬에 가까워요. 환경적인 요인만으로는 100세 이상 살기가 힘들거든요. 바르질라이가 말했다. 장수의 유전적인 지표를 찾기 위한 연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질병 유전자들을 지니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노년역은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직접적으로 없애려는 시도로 정의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는 처참한 실패였죠. 오브리드 그레이가 말했다. 그 엄청난 특성을 기른 리얼 에일 에허가였다. 또한 그는 수명 연장 운동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장수에 관한 연구원인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기본을 둔 노년학 연구소의 센스 재단의 공립설립자이기도 하다. 센스는 미미한 노화 설계를 위해서 전략의 줄임말이다. 그 그레이에 따르면 노년의학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노화와 관련 질병은 일반적인 감염과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사실은 질병이라고 불려서 안 되지요. 말의 의미만 좀 다를 뿐 노화 자체부터 뗄 수 없는 개념이니까요. 계속 살아있는 것의 부작용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치료될 수도 없고요. 자, 브라운색 카르는 물론 교체했다. 하지만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혈액속 성분이 신체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힌 최초의 인물. 그 성분이란 바로 우리가 오늘날 호르몬이라고 부르는가. 물론 브라운색 카르의 불로장생약은 그에게 그다지 도움이 안 되었다. 그는 76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니 말이다. 2011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소빌레다의 연구팀은 늙은 지가 어린 지의 피를 수혈 받으면 뇌세포가 성장한다고 밝혔다. 빌레다는 그의 목표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조심성을 보였다. 공공연하게 젊은 피를 수혈함으로써 영색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선언할 수 없는 노릇이고 말이다. 위의 연구들에 대해서 듣고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꿈꿀 이들이 생겨날 게 상상이 가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맨체스터 대학의 사회 노년학 교수인 데버라 프라이스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녀는 영국 노년학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아기 농장이라는 것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아기들이 노인들의 몸에 연결되는 수술이 벌어지는 은밀한 클리닉
같은 그 말이죠. 한민주전자 치료법 또 노화 방지를 위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가 있다. 2016년에는 미국의 사업가인 엘리자베스 페리 씨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노화 바이오에서 노화 방지 수명 연장에 대해서 쭉쭉 쓰고 있는데요. 이 장을 시작할 때 필자는 나에게 주어진 날들이 길었으며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노년이 됐을 때 내가 뭘 원할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우리 첫째 딸이 태어날 때 우리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아이의 정재할머니 조남을 따라서 몰리라고 지었다. 정재할머니는 93세이셨다. 최근에 몰리 할머니는 움직임이 없어지셔서 거의 집안에서만 계신다. 할머니는 아직도 혼자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사신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나마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도 본인의 삶과 많이 다를 테니까 말이다. 게다가 많은 노인들이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생각하면 왜 인간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러니 몰리 할머니처럼 말하는 게 터부시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능한 오래 죽음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노력 또한 터부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터부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